새정치 민주연합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예, 52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수원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습니다. 특별히 더 큰 수원, 더 큰 정치, 더 큰 인물 8달의 손학규 후보님, 정의와 진심의 정치 양심검사 권선의 백혜련 후보님, 대화와 소통의 정치 국민대변인 영통의 박광원 후보님, 소문난 큰 일꾼 김포의 김두관 후보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거짓과 불선, 고집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수원의 삼총사 손학규, 백혜련, 박광원 후보가 막아내고 수원에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수원 시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세월호에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고집과 불통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외교나 국방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새누리당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께 호소했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의 눈물도 새누리당의 약속도 모든 것이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속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끝없는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의 국무총리 후보를 내세웠다가 국민께 외면당하고 책임을 물어서 경질하겠다고 했던 국무총리를 다시 주저앉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박근혜 2기 장관 후보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같이 혁신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의 방해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께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 아이들의 유가족 부모들에게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경찰이 가로막고 있어서 유가족들은 또다시 국회 앞마당에서 노숙을 해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세월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집권 세력은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을 반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수원 영통 재보궐선거에 MB정부 국정 실패의 공동 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 지낸 일을 국민께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버리고 과거로 퇴행하려는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그는 MB정권 최대 실정인 4대강 사업 실패에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강바닥에 처박아 놓고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심각한 녹조 발생으로 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들께서 모렴치한 새누리당에게 표로서 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 무책임한 정부,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로 역주행하려는 정부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1년 반 끊임없는 오만과 독선, 고집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상당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선의 15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9곳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우리 당이 이겼던 곳은 5곳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한여름 휴가철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야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변화를 거부하는 집권 세력과 변화를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 눈물과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속인 집권 세력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당 지지율 격차가 큽니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연초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담을 지고 우리 후보들을 뛰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선거에 좋은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과정에서 아픔과 헌신이 있었고 최적, 최강의 후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능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권선의 백혜련 후보, 영통의 박광훈 후보를 비롯한 우리 후보들은 수원을 바꾸고 서울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포에 김두관 후보가 계십니다. 또한 그 한가운데 경기도민이 사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손학규 후보가 계십니다. 손학규 후보께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을 맡아주셨고 수원 선거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분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듯이 8달의 승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의 차세대 미래주자들인 박광원과 백혜련 두 사람도 함께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손 후보님의 경륜과 새 인물인 백혜련, 박광원 두 사람의 패기와 열정이 수원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의 승리를 통해 군림하는 일방적 불통의 정치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경청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우리 당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세력으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힘껏 발로 뛰겠습니다. 박 대통령의 김포 방문은 참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김포 다음에는 동작, 수원, 평택, 순천도 가실 겁니까? 이번 김포 방문으로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 결과가 정말 두려워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자고 건의하는 참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선거의 결과와 그에 따른 국정 장악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심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선거 지역이나 그 가까운 지역에는 가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고 선거만 신경 쓴다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국정이 불안해진 첫 번째 이유는 인사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 문제를 그냥 두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문제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일한 20대가 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취업난, 등록금 부담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90%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활력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 정부는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1,000조를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보다 빚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빚 갚기도 어렵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살 구매력도 바닥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의 끝은 시장의 실패, 파탄입니다. 정부의 답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시급히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사 실패와 경제 실패부터 즉각 바로 잡으십시오.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언행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미래도시 수원에 와서 미래의 지도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의 미래 지도자 손학규 후보님, 또 진실의 목소리 국민 앵커, 국민 대변인 박광원 후보님, 2007년 세간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롤모델, 그리고 KBS 다큐 인간극장의 주인공 정의의 상징 백혜련 후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간 승리 김코의 김두관 후보님, 우리 후보님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키워드는 미래, 사랑, 정의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 MB맨과 미래 지도자와의 싸움입니다. 4대강 예산 날치기의 주역인 MB의 비서실장, MB의 대변인들의 귀환은 많은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4대강 예산 날치기는 물론 BBK, 민간인 사찰 등 우리 사회를 좀먹어온 적폐의 상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적폐를 용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의 싸움이 바로 7월 30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산물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오늘로써 89일째. 지난 금요일에는 세월호 참사를 조류 독감에 비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새누리당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진행됐지만 새누리당은 하는 척만 했다는 것이 협상에 임한 의원님들의 전언입니다. 국회 앞에선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를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국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을 단식하게 만드는 정권, 300여 명을 수몰시킨 정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가 바로 730에 달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미래의 도시, 미래의 도시 수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우리 후보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여러분께서 이곳 수원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저 손학규에게 이곳 수원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이루고자 제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던 곳이 바로 이곳 수원입니다. 저에게 수원은 바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며 희망이며 시작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도 힘들어서 이제 눈물마저 말라갑니다.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할 말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민생을 돌아보아야 할 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정치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힘들게 어려워지는데 정치가 답이 없습니다.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세월호의 상처에도 이 정부는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총리 장관들을 추천했다 줄줄이 낙마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 손학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질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잃어버린 정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도록 요구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답을 하라고, 국정에 책임을 지고 확실히 제대로 맡은 일을 하라고 우리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잡아야 민생이 바로 섭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저 손학규가 이곳 수원에서 백혜련, 박광훈과 함께 나서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이곳 팔달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저의 꿈을 키웠듯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꿈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진 나라가 손학규의 꿈입니다. 이번 7월 30일 손학규와 함께 백혜련, 박광훈과 함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통령에게, 정부에 똑바로 알려줍시다. 문제는 정치다. 민생에 답하라. 함께 소리질러 외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수원의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을병정 선거구 후보들은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승리의 전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경기도와 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공동대책위원장에는 김태년, 송호창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수원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찬열 의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진표 전 의원을 모시기로 하고 김진표 전 의원을 상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동대책위원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의의 상징인 백혈연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수원까지 먼 걸음을 해주신 김한길, 안철수 대표님,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손학규, 김두관, 박광훈 후보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이 훼손돼 가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을 일삼는 파렴치한 장관 후보자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드리기에 출마를 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일한 만큼 행복해지는 세상,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결혼 후 정착한 수원, 바로 건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건선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의 정치, 믿음의 정치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광훈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원에 와서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저희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넣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님과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손학규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 그리고 백혜련 후보님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쳤던 미디어 악법 파동 과정에서 보도국장을 하면서 그것을 보도국장으로서 반대에 앞장섰던 그런 이유로 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어떤 자괴감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MBC를 떠나서 정치의 세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영통과 가장 낮은 자세, 가장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젊은 영통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명품 교육, 그리고 편안한 주거, 쾌적한 환경, 안전한 생활, 건강한 노후, 이 모든 가치는 미래도시 영통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MB 정권의 국정 실패에 책임지고 자숙해야 할 분이 미래도시 영통에 오셨습니다. 오만과 독선입니다. 영통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MB 정부의 국정 실패에 면죄부를 주고 과거로 가느냐, 아니면은 소통하는 겸손한 사람과 미래로 가느냐. 정의로운 영통 시민의 선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MB의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소통하는 국민 대변인이냐. 영통 시민의 선택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국민 대변인입니다. 사대강에 쏟아부은 22조 원이라는 돈은 영통의 유권자 한 사람 모두에게 1억 원씩 창업자금을 줘서 영통을 그야말로 꿈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거금입니다. 이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이끼벌레와 녹조라테가 창궐하는 환경재앙을 불러온 것이 MB정권의 4대강 사업입니다. MB정권의 비서실장 후보는 이 환경재앙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숙해야 할 분이 영통에 오셔서 경제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영통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얕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경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MB정권의 중산층과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저 박광호는 김진표 대표, 염태영 시장과 함께 아름다운 수원과 자랑스러운 영통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꾸고 방송이 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 국민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김두관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있었던 제 사무실 개소식에 공동대표님 두 분, 또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저희 격려와 또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는 전통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공존하는 그런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 행정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김포, 또 창조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 또 100만을 바라보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부에서 730 김포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시대 김포를 전성시대 김포로 만드는데 제 온몸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